자, 철학산책입니다.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비상편입니다. 비상편. 지난번에는 영욕편 읽었었죠, 그죠? 다섯 번째 편인 비상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번역문들은 제가 번역을 직접 해서 유사 번역을 해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기 때문에 해설하고 방송 내용은 방송은 들으시더라도 자세한 해설이나 번역을 직접 보시려 그러면 제 티스토리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이나 구글에서 아마 이제 달마시안의 철학 역사 이야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philosophyhistory.tstory.com입니다. 자, 먼저 비상편입니다. 비상편에서 상이라는 거는 서로 상자인데요. 서로 상자가 의미가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서로 할 때 서로로 쓰기도 하고요. 제 이름에도 서로 상자가 들어가고 재상이라는 의미에도 서로 상자 들어갑니다. 왜 삼국지를 보시면은 상국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 들어가는 게 바로 상자입니다. 상. 아니면 조선열전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은 니계상 아니면 조선상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 다 재상 혹은 지방의 제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상이라는 거는 뒤에 맥락을 고려할 때 관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관상. 여기서는 관상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관상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몸의 형태 아니면 외모 전반을 다 보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양파는 관상이 아주 예쁘니까 아주 좋은 고양이냐, 사실 이제 관상만 본다 그러면 이제 도술도 무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양파는 그런 건 못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순자의 주요 논지는 관상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일단 메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비상편이긴 한데요. 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 관상에 대한 게 아닌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아마 이게 사실 관상에 대한 얘기는 좀 짧고요. 아마 이게 나중에 편집하다가 또 흘러들어온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관상입니다. 비상입니다. 비상편. 관상 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관상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옛날 사람 중에는 관상을 보던 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현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관상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 중에서도 관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관상가로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말이에요. 멀지 않은 과거. 예전에는 고포자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포자경이 있었고, 이 사람은 공자하고 조나라의 조양자의 관상을 봐준 사람이랍니다. 자, 최근에는 양나라, 위나라에 당거가 있어서, 당거는 이태하고요, 채택이라는 사람의 관상을 봐준 사람이래요. 양나라에 당거가 있어서 사람의 모습과 낯빛을 보고 그 사람의 길흉요상은 기륭화복입니다. 자, 기륭요상을 안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칭송한다. 하지만 옛날 사람 중에는 관상을 보던 이가 없었고 배운 사람 중에도 관상에 대해서 말한 이가 없었다. 자,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 마음을 따져보는 것만 못하고, 마음을 따져보는 것은 그 행동을 가려보는 것만 못하다. 자, 외형을 따지는 것은 마음을 따지는 것만 못하고, 마음을 따지는 것은 행동을 따지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행동이 바르면 그 마음은 도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행동이 바른 것은 이라 보는 게 맞겠네요. 자, 비록 외형이 못생겼더라도 그 마음과 행동은 착할 수 있으니 군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외형이 못생기더라도 어쨌건 군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외형은 잘생겼더라도 그 마음과 행동은 못 될 수 있으니 소인이 되는데 방해되는 바가 없다. 외형이 잘생겼더라도 사람이 옹졸하고 못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군자는 길한 것이고 소인은 흉한 것이다. 그러니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집이 작거나 크거나, 외모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생긴 것이 어떠느냐는 것은 길하냐 흉하냐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옛날 사람 중에는 관상을 보던 이가 없었고 배운 사람 중에도 관상에 대해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자, 외모하고 길흉화복 혹은 이제 착하냐 못됐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못생긴 놈들은 착하다, 아니면 잘생긴 놈들은 못됐다, 이런 언더도그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 그대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딸딸이 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임금은 키가 컸고 순임금은 키가 작았다. 문왕은 주나라의 문왕은 키가 컸고 주공은 키가 작았다. 중리, 공자죠. 중리는 키가 컸고 자궁은 키가 작았다. 자궁은 아마도 이제 중궁이라고 봅니다. 공자 제자 중에. 자, 옛날에 위나라, 작은 위나라의 영공에게는 공손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키가 7척이나 되었고 얼굴 길이는 3척이었으며 얼굴 너비는 3촌이나 되었다. 요거는 얼굴이 아주 좁고 길다는 겁니다. 3촌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해야겠네. 자, 그런 얼굴에 코와 눈과 귀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공손려는 명성을 천하에 떨쳤다. 초나라의 손수고는 기사의 촌놈이었다. 기사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손수고는 대머리에다가 왼쪽 다리만 길었고 그 몸은 헌각의 아래 있었다. 헌각의 아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운전하는데 키가 이제 앉은 키가 이제 자동차 운전대 위로도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초나라를 패자로 만들었다. 섭공자고는 체구가 아주 작고 여위였으니 걸어 다닐 때는 장차 그 옷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옷에 휘말려서 날아갈 것 같았던 거지.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백공의 난이 터졌을 때 영윤자서와 사마자기는 모두 죽었지만 섭공자고는 도성에 들어가 초나라를 굳게 지키고 백공을 주살해 초나라를 안정시켰다. 자고는 이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했으니 자고의 훌륭한 인의와 공적, 명성은 후세까지도 이어졌던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자고, 그 다음에 손수고, 그 다음에 공선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체구나 이런 게 볼품 없었는데 못생기고 볼품 없었었는데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다 뒤져나갈 동안 자기들은 위대한 공적을 세워가지고 명성이 후세까지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섭공자고라는 사람은 장자에도 나오는 사람이고요. 논어에도 나왔던 사람 같아요. 논어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손수고라는 사람은요, 초나라 장왕 때 재상인데 아마 장왕이 패자가 되는데 아마 일조했던 사람일 겁니다. 아무튼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제 방구석 여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자, 따라서 사람을 볼 때에는 키가 큰지를 헤아릴 필요가 없고 몸집이 큰지를 잴 필요가 없으며 체중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 또한 뜻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 뜻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따라서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이 크거나 작거나 외모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생긴 것이 어떠느냐는 것은 어찌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그리고 천하라의 언왕을 따지자면은 눈으로는 말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였고 라고 하는데 사실 천하라 언왕은 이상하게 생겼대요. 유명한 왕인데 되게 이상하게 생긴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눈으로 말을 겨우 본다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이상하게 몸이 젖혀져 있다 그런 말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리의 모습을 말하자면 중리는 공자죠. 얼굴이 도깨비 탈과 같았다. 주공의 모습을 말하자면 몸은 나무가 꺾여 말라 죽은 것과 같았고 비쩍 말랐다는 거죠. 자, 고요의 모습을 말하자면은 낯빛이 껍질이 벗겨진 참외와 같았다. 이거는 푸르스름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괭요의 모습을 말하자면 얼굴에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수염이 많았다는 말이죠. 자, 부열의 모습을 말하자면 몸이 생선 등 지느러미를 세워놓은 것 같았다. 이거는 몸이 굽었다는 겁니다. 자, 이윤의 모습을 말하자면 얼굴에는 눈썹이나 수염이 전혀 없었다. 자, 우왕은 짝다리였으며 탕왕은 반신불수였고 요와 수는 겹눈이었다. 겹눈이라는 거는 눈동자가 2개라는 거예요. 한눈에. 존나 무섭네. 이런 사람들은 다 성인이죠. 우리가 아는 그 성인입니다. 성인. 유명한 성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외모에 결함들이 각각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성인 노릇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자, 학문을 따르는 자들은 장차 사람의 뜻을 따져
글과 배움을 견주어 볼 것이냐, 아니면 겨우 키가 크고 작은 차이를 가리거나 외모가 잘생기거나 못생긴 것을 분명히 서로 속이고 멸시할 것이냐. 자, 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춤천지가 될 것이냐. 자, 옛날 걸과 주는 체구가 크고 용모는 아름다웠으니 천하의 걸추라는 인물이었다. 걸하고 주는 둘 다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힘은 보통 사람을 넘어서 강했으니 혼자 100사람이나 당해낼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몸은 죽고 나라는 망해 세상에 큰 망신거리가 되어 사람들이, 나중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 있잖아, 그지? 악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걸과 주를 들어 견주게 되었다. 이것은 걸과 주의 사례는 용모 때문에 생긴 우환이 아니었다. 걸과 주가 들으며 보고 배운 것은 많지 않고 걸과 주의 의로는 비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걸하고 주는요 폭군인데 되게 잘생기고 아무튼 키가 크고 그랬대요. 근데 이건 관상으로서 되게 좋은 거잖아, 그지? 근데 이런 놈들이 나라를 망쳐가지고 나중 사람들이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건 사실은 실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도리를 어지럽히는 놈들이 있고 시골에는 약삭 빠른 놈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만큼 미려도야한 자들이 없으니 요거는 아주 예쁘다 하는 말입니다. 예쁘고 요염하다 그런 말이에요. 옷은 기이하게 입고 여자처럼 꾸미고 다녀 그 기색과 태도는 계집들의 견줄만하다. 이에 부인들은 요거는 이제 당시에 여장하는 놈들이 있다는 말인데 여튼 요게 순자에만 제가 알기로는 순자에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네. 자, 이에 부인들은 이런 놈들을 남편으로 원하지 않음이 없고 처녀들은 이런 놈들과 사귀고 싶음을 원하지 않음이 없다. 나이 좀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이런 놈들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싶고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전부 다 이런 놈들을 애인으로서 사귀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가족을 버리고 그런 놈들과 도망치고자 하는 일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하지만 보통의 임금들은 이러한 놈들을 신하로 삼기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보통의 아빠들은 이런 놈들을 아들로 삼기를 수치스러워할 것이고 또한 보통의 형들은 이런 놈들을 동생으로 삼기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놈들을 친구로 삼기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놈들은 오래지 않아 관리들에게 결박되어 큰 저작거리에서 죽고 마는데 죽기 전에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며 지금을 괴로워하고 그 짓을 처음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것은 용모 때문에 생긴 우환이 아니었다. 난민하고 이제 현자, 그러니까 이제 약삭 바른 놈들하고 어지럽히는 놈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놈들이 이제 전국시대 말기에 여장을 하고 다니면서 여장하고 다니면서 이제 여자들을 후리고 다닌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지니까 그런 놈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자기 신세를 이렇게 망치게 된 이유는 그 태도나 그 기색이 되게 예쁘고 요염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까 걸하고 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것은 용무 때문에 생긴 우환이 아니었다. 난민과 현자가 들으며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의로는 비루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학문을 따르는 자들은 장차 무엇을 옳다고 해야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실 비상 내용입니다. 짧죠, 그죠? 요게 다가 아니고요. 요 뒤에 이제 관상하고 다른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근데 관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그래서 비상 자체는 원래 여기까지인데 비상이 너무 짧아서 그런가 아무튼 나중에 다른 편들의 내용들을 여기 끼워 넣은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상에 대한 내용은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3분의 1이나 4분의 1쯤 되겠구나. 그쯤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뭐 군자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비상 관련한 내용에서 특기할 만한 거는 순자가 되게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되게 철저하게 관상을 깐다는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은
관상이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어떠니 그런 비루한 얘기들을 안 하고 관상이 좋은데 신세를 망친 사람들, 그리고 관상이 나쁜데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걸 대비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게 되게 효과적으로 관상이 나쁘다는 걸 비판하는 거죠. 사실 어떤 논증이라는 걸 비판하려 그러면은, 어떤 주장을 비판하려 그러면은 연역적으로 그 논증이 틀렸는지 맞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옳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비루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따라하기 힘드니까. 근데 순자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쉽게 통할 만한 방법,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지 않고 저럴 때는 저렇지 않다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자가 따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지만은, 나는 사실 논증 자체에 뭐라 그럴까, 아무튼 논증 자체의 우월함은 순자가 나은 것 같아요. 순자가 논증 자체는 이제 맹자보다 더 잘한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은 나쁘다 그렇게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후세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비판받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맹자보다 순자가 좀 더 주목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상이었고, 이 다음부터는 비상편이긴 한데요, 비상편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있다. 요거는 원문은 불상입니다. 불상, 상서롭지 않은 것이란 건데, 뭐 상서롭다는 게 좋다는 거니까. 자, 사람에게 좋지 않은 짓이 세 가지가 있다. 어리면서도 어른을 감히 섬기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분이 천하면서도 귀한 자를 섬기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추하면서도 현명한 자를 감히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들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세 가지 짓이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조건이 있다. 요거는 원문이 궁입니다. 궁. 사람에게는 반드시 궁하게 되는 조건이 세 개 있다. 그런 건데, 뭐 궁하다는 게 망한다는 거니까. 자, 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것,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씹기를 좋아하는 것, 뒷담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반드시 망하게 될 첫 번째 조건이다. 자,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등만 돌리면 헐뜯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망하게 될 두 번째 조건이다. 지식과 행동은 천박하고 능력은 남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면서도 어진 사람을 받들지 못하고 똑똑한 선비를 숭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반드시 망하게 될 세 번째 조건이다. 이 세 가지를 일삼는 놈이 있을 때 신분이나 직책이 위라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고, 신분이나 직책이 아래라면 반드시 끝장나고 말 것이다. 시에 이런 말이 있다. 자,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 눈이 퍼부어도 햇빛이 들면 녹아버리는데 내려가야 할 놈은 아랫자리로 내려가려 하지 않고 높은 자리의 의지에 자주 거들먹거리기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이다. 자, 불쌍한 짓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비상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죠. 요 다음 얘기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요 얘기하고 불쌍한 짓 요거하고는 또 뒤에 게 좀 달라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것, 뭐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다른 거하고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저런 것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은 변입니다. 변. 구별하다 할 때, 변별하다 할 때 변입니다. 변. 판단 능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길 바라고, 힘들면 쉬고 싶고,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우나 걸, 우왕이나 걸왕도 같다. 그런즉 사람을 사람이라는 까닭은 발이 두 개이고 털이 없는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것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성성이의 모습은, 성성이는 오랑우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 비슷한 거예요. 자, 성성이의 모습 또한 발이 두 개에다가 털이 없는데, 그런데도 군자는
성성이의 국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따라서 사람을 사람이라는 까닭은 발이 두 개이고 털이 없는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것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금수, 짐승은 아빠와 자식이 있으면서도 부자 사이에 가까움이 없고 암수는 있으면서도 남녀 사이에 구별은 없다. 파워 섹스는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사람처럼 법도에 따라서 그걸 지키면서 분간할 거 분간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들은. 자, 따라서 사람의 도리에는 변별만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 자, 변하는 것에는, 분별하는 것에는 구분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구분할 때에는 예를 따르는 것만한 것이 없으며, 예를 따를 때에는 성황을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성황이라 하면 100명이 넘는데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자, 제도는 오래 지나면 사라지고, 제도는 여기서 문이에요. 그럴 문. 근데 이게 이제 맥락상 이제 문장이 아니라 제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음률은 오래 지나면 끊어지고 만다. 법도의 이치를 지키는 관리들도 시간이 오래되면 해이해지고 만다.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상황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싶다면 화난 것을 보아야 한다. 지금 얘기가 바뀌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순자는 변이라고 했어요. 변. 그게 바로 변별한다. 판단 능력이죠, 일종의, 그죠? 구별 능력, 판단 능력인 건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변별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려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특징인 변별을 잘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따지다 보니까, 변별하려 그러면 구분해야 되고, 구분하려 그러면 예를 따라야 되는데, 예를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성황을 본받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성황을 본받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능력인 변별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황을 본받는다 그랬을 때, 성황을 본받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게 또 순자의 질문인 거죠. 성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지? 예를 들면 뭐 순도 있고 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죠. 오왕, 무왕, 그 다음에 뭐 주공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누구를 잘 본받아야 될까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순자는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은, 밝은 것, 환한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상황의 발자취를 보고 싶다면 환한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환한 것이라는 거는 성황의 자취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황이 현명하고 그 다음에 성스럽게 정치한 바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후황인 거죠. 후황 얘기는 사실 예전에 불고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후황이 바로 이것이다. 후황이 바로 성황지적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환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저 후황이라는 것은 천하의 임금들이다. 지금 세상의 왕들이다. 후황을 따르기를 버리고 옛 시대만을 쫓으려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자기 임금을 오히려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왕들을 보고 그걸 본받아야지, 본받거나 아니면 경계로 삼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선왕을 본받답시고 옛날에 성왕들을 본받답시고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보고 따라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보고 배울 것도 많이 없을 뿐더러 되게 그거는 무의미한 짓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대신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천년을 살피고 싶다면 오늘을 헤아려야 하고, 억만을 알려면 1과 2부터 살펴야 하며, 자, 상세, 옛날 이제 그 뭐예요, 상세라는 거는 상고시대 그런 거. 자, 옛날 시대를 알고 싶다면 주나라의 도부터 알려야 하고, 주나라의 도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군자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다. 가까운 것으로 먼 것을 알고 하나로서 만을 알며 희미한 것으로서 분명한 것을 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옛날 왕들, 옛날 성인들, 옛날 성현들, 옛날 성왕들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가까이서 본받을 만한 것들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것들만 붙잡고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도도 아닐 뿐더러 그 도가 이제 지금까지 제대로 내려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죠.
알죠? 아, 맞아요. 공자도 주나라 되게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주나라보다도 이제 순자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순자는 그래서 옛날 것이 좋은데 옛날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지금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여기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망인이라는 사람인데요. 망인은 헛소리하는 놈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인은 망할 망자 밑에다 계집 여자 붙어 있네. 안 좋은 건 다 여자 붙어 있어 보면. 자, 아무튼 망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망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고금의 실정은 다르니 세상이 다스려지기도 하고 어지러워지기도 하는 이유는 다스리는 도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옛날하고 지금의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의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옛날의 도리로서 지금 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자는 옛날 거를 보다는 지금 걸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걸 봄으로써 옛날 걸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망인들은 옛날하고 지금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옛날을 들먹이면서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서 망인이라 그러는 거는 유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세하면서 이제 소진이나 장이처럼 여러 나라에다가 유세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 나라의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 아니면 전쟁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요한 화법이 뭐냐면은 옛날하고 지금 다른데 이제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좀 다릅니다. 거기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망인들에게 현혹되고 만다.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주장이 없고 식견은 비루해서 옳고 그른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속아 넘어가는데 하물며 천세나 내려오는 말에는 어떻게 되냐. 말이 이제 어마무시하면은 훨씬 더 쉽게 속는다는 거지. 자, 망인들은 대문 안에서도 사람을 속여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천세나 앞선 일에 대해서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망인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망인들의 헛소리에 속는데 근데 성인들은 안 속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인들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스스로라는 것은 이제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기 때문에 망인들의 헛소리에 속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자가 아까 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인은 지금의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헤아리고 지금의 정으로서 옛 정을 헤아리고 지금의 사물들로서 옛 사물들을 헤아리니 지금의 학설로서 옛 성왕의 공적을 헤아리고 지금의 도리로서 옛날의 이치를 빠짐없이 살핀다. 그리하여 성인은 고금을 옛날과 지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니, 사물들은 류인데요, 류. 무슨 류 할 때 류. 근데 번역을 할 만한 게 사물밖에 없어. 자, 사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니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나 사물의 이치는 같은 법이다. 따라서 성인은 옳지 않고 불합리한 말을 듣더라도 이에 미혹되지 않고 별찌끄레기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당혹하지 않는다. 성인이 망인들에 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인이 이러한 것으로서 세상의 도리를 헤아리기 때문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고 같은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자, 오제 이전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사람은 없다. 오제라는 거는 삼양오제할 때 그 오제 아주 옛날 사람들. 자, 이것은 오제 이전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다. 오제가 있을 때 정치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는 것은 그때 정치에 훌륭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다. 우나탕의 정치는 전해 내려오긴 하지만 주나라처럼 상세하지 않은 것은 그때 정치에 훌륭한 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 옛날 기록일수록 오히려 기록은 적어지죠. 왜냐하면은 그 중에 소실되니까.
삼국사기의 씨발 기록들이 고려사에 비해서 존나 소력한 거는 신라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기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죠. 전에 내려온 것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돼 버리면 기록은 간략해져 버리고 지금과 시간적으로 가까우면 기록은 상세하기 마련이다. 기록이 간략하면 큰 것만 드러나고 기록이 상세하면 작은 것도 드러난다. 어리석은 놈들은 역사나 이치의 전말을 간략하게 들을 뿐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작은 뜻만 들을 뿐 큰 뜻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제도는 오래 지나면 사라지고 법률은 오래 지나면 끊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금의 이치 관련한 얘기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변별력 때문인데 그 변별력을 기르려 그러면 서왕들의 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 도를 본받으려 그러면 지금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순자의 주장입니다. 메인 주장입니다. 사실 순자의 이런 주장들은 불구편에도 이제 후왕 뭐 백왕 이런 얘기할 때 나왔었었는데 근데 불구편에는 아주 불분명했어요. 전후 맥락하고도 되게 안 어울리고요. 내용도 되게 불분명했었습니다. 근데 비상편에는 이제 후왕론이 또 나오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고 아주 자세하고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불구편에 저는 제가 이게 내용이 좀 영 별로 아닌데 싶어가지고 좀 많이 의문스러웠었는데 비상편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불구편에 후왕이 나왔던 부분하고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자, 다음부터는 그 말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또 후왕론하고 좀 달라요. 자, 어떤 말이 선왕의 도리에 맞지도 않고 예의를 따르지도 않으면 이런 것을 간언이라고 한다. 잠시만요. 자, 어떤 말이 선왕의 도리에 맞지도 않고 예의를 따르지도 않으면 이런 것을 간언이라고 한다. 이 간언은 간사한 말입니다. 간사한 말. 근데 여자 계집 여자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옛날 한자들에는 나쁜 의미에는 다 여자가 붙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씨발 나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말이 이치에 맞아 보인다 하더라도 군자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은요 원문이 변입니다. 변설할 때 변이에요. 분별할 때 할 때 변자는 아니고 변설할 때 변. 아 씨발 하긴 뭘 해요.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지가 책임질 거다면서 씨. 아무튼 할 말이 많은데. 자, 누군가의 말이 선왕을 본받았고 예의를 따르고 있으며 학자들을 깨우칠만 하더라도 도리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이 사람을 성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사라는 거는 성실할 성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선비, 뭐 훌륭한 선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냥 성사라고 저는 봤습니다. 따라서 사실 내가 뭐 거기다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옛날에 이제 한창 꼴패미들이 막 퍼져 나올 때 있잖아. 그때 내가 꼴패미들은 분명히 좆될 거다라고 예상을 얘기는 했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많이 수그러들었죠, 그죠?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천차만별입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5년 전이만 해도 들어도 사람들이 일종의 절대선이자 언더도그마로 그걸 생각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병신 보듯이 하는 것 같아.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난 그게 그냥 자기 함정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함정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망할 걸 자초했어요. 원래 이제 파도를 타면요, 파도를 한번 타면은 파도의 기세 때문에 주변 일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고. 따라서 군자가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뜻으로 도리를 좋아하고 그 행동으로서 도리를 즐기며 즐겁게 도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군자는 반드시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 왜 잘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만 군자는 그 정도가 더하다. 그래서 군자는 사람들에게 도리에 대한 말을 전해주니 군자가 이 말을 보석이나 주옥보다도 중히 여기기 때문이고, 군자는 사람들에게 도리에 대한 말을 권해주니 군자가 이 말을 보불문장, 요거는 예쁜 거, 보불문장만큼이나 아름답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군자는 사람들에게 도리에 대한 말을 들려주니 군자는 이 말을 종이나 북, 금슬 소리처럼, 악기 소리처럼 즐겁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리에 대해 말을 하매 실증낼 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다.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거는 왜 여러분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친구하고 얘기하기 좋아하죠,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군자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도리, 이치, 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퍼뜨려야 되는 거고, 권해주고 퍼뜨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천한놈들은 이와 반대이다. 그 본질만 좋아하고 형식은 생각할 줄 모른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천하고 욕되며 저급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에 대해서 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주머니를 묶으면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 말은 바로 부유를 이르는 말이다. 부유라는 것은 썩은 유생을 의미합니다. 썩은 유생. 이 말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처음 들어보시면, 여기서 원문 이렇습니다. 천한놈들, 도분가, 이거 한자 도자였나? 잠깐만 읽어볼게. 어딨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만요. 한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비네요. 비부. 씨발, 도복을 해서 큰일 날 뻔했네. 자, 비부 반시. 비부가 천한 놈들이거든요. 자, 천한 놈들은 반시, 시라는 게 이것이란 말이고, 이것은 군자를 의미하겠죠, 그죠? 군자와 반대이다. 호기실, 호라는 거는 좋아한다 그런 말이고요. 기라는 거는 도리 그런 말이겠죠. 실이 뭐냐면은 실체 그런 말이거든요. 열매 실자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의미하는 게 실체, 실질 요런 걸 의미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공부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불휼, 문이라는 거는 그럴 문자인데, 문은 보통 고대에 쓰일 때는 형식이나 무늬 아니면 예쁜 거, 꾸미는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휼이라는 건 생각한다 그런 말이니까 형식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만 알고 형식은 모른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말을 할 때 막 예쁘게 꾸며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말을 되게 예쁘게 꾸며서 하는 사람들.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보통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돌려 얘기하거나 아니면 되게 꾸며서 잘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순자는 여기서 이제 꾸며서 얘기해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민다는 게 속여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전달할 때 이제 군자의 그게 맞도록, 군자의 품이 맞도록. 사실 이제 유학이라는 게 반귀족적이니까, 반 정도는 귀족적,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이제 귀족적인 학문이니까 귀족들의 도리에 맞게, 그거에 잘 맞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천한 사람들, 비부라는 거는 실제만 알고 실질만 알고 형식을 모른다는 거니까 말을 막 꾸며서 얘기할 줄은 모르고 직설적으로 툭툭 내뱉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맥락상 볼 때 아마도 유가에 반대되는 사람들 중에는 도가하고 그 다음에 묵가가 있는데, 도가 사람들은 말 정말 잘하거든요. 장자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학자들 대가리를 깨고 다닐 정도로 말을 되게 잘하는데,
그걸 보면은 도가단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묵가 쪽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지칭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묵가 쪽 사람들을, 묵가 쪽 사람들이 이제 검소하고 소박하고 귀족적이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보고 이제 비루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깐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여기서에서는 더 이제 묵이다, 유다 아니면 도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군자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바를 널리 퍼뜨려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비루한 놈들은 형식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뒤의 맥락을 볼 때, 앞의 맥락을 볼 때, 앞뒤의 맥락을 볼 때 자기가 아는 거를 밝히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건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없으니까. 아는 바를 계속 꾸준히 알리고 알리고 널리 퍼뜨리고 해야지 주변 사람들도 군자처럼 교화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그게 바로 군 유학의 기본적인 이념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도를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자기만 안다고 꾹 입만 꾹 쳐닫고 있어. 그럼 그게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지도 않고 그냥 지가 뒤지면 끝 아니냔 말이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역경을 인용해서 순자가 평소에 인용하지도 않는 역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데, 주머니를 묶으면, 요거는 혓바닥을 다물면,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이란 거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없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좀 더 초점이 두는 게 명예도 없다는 겁니다. 아는 거를 열심히 퍼뜨려야 되는 게 군자의 의무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그 말을 보고, 이런 놈들을 보고 부유다, 썩은 유생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 내용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부분 내용은 또 좀 달라요. 말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앞에서는 이제 군자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혹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라면은, 요 뒷부분 내용들은 유세, 여러분이 아는 그 유세가들 있죠. 장이 아니면 소진, 소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처럼 유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세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 일단 한번 읽어보죠. 자, 무릇 유세가 어려운 것은 말씀 설자인데요. 요거를 유세한다 할 때는 세자로 읽습니다. 세. 자, 범세진한 이렇게 읽습니다. 범세진한. 무릇 유세가 어려운 점은 고고한 자로서 비루한 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바로잡힌 생각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대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마 이거는 고고한 자하고 지고하다 그랬고요. 지고, 그리고 지치라고 했거든요. 바로잡힌 생각. 그리고 요건 아마 유세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대비해서 이제 비루한 놈, 그 다음에 지란, 어지러운 놈 이렇게 칭했단 말이야. 요건 아마 유세를 듣는 왕을 얘기하는 거지 싶어요. 혹은 이제 유세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토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마 토론하는 상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말하려는 바를 직언할 수가 없으니 빙빙 돌려 말해야 하는데, 너무 옛날 일을 들면 말에 잘못된 점이 생길까 걱정되고, 너무 최근의 일을 들면 말이 천박해질까 걱정된다. 너무 옛날 일을 들면 고루해지고, 그죠? 너무 최근의 일을 들면 사람이 이제 무게감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 자, 그런데 유세를 잘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는 중에 유세하는 중에도 또한 옛날 일을 들면서도 말을 잘못한 일이 절대 없고, 최근의 일을 들면서도 말을 절대 천박하게 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은 시간을 넘나들고 공간을 오가니 때에 따라 느긋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며 넉넉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다. 그렇게 왕에게 몸을 구부리면서 물을 막는 제방이나 활을 바로잡는 틀처럼 자신을 다잡는다. 그렇게 말을 굽혀 이르는 바, 유세하는 바를 얻어내지만 그러면서도 왕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를 먹줄을 쓰듯 하고, 납을 대할 때는 노를 젓듯 한다. 자신이 먹줄을 쓰듯 바로잡기에 군자는 천하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남을 대할 때에는 노를 젓듯 하기에 남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다. 이에 그 덕분에 천하의 큰 일을 많은 사람들로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넓게 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 뜻을 이룬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앞에 유세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엉망입니다, 엉망. 자, 따라서 군자는 현명하니 아둔한 놈들도 품을 수 있고 똑똑하니 어리석은 놈들도 품을 수 있으며 널리하니 천박한 놈들도 품을 수 있고 정통하니 잡배들도 품을 수 있다. 무릇 이를 일러 겸술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시에 이런 말이 있다. 겸술이라는 거는 이제 군자가 여러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겠죠. 자, 선나라도 이미 주나라와 하나가 되었으니 천자의 공저이로다라는 말이 그 시에 있습니다. 선나라는 회숫가에 있던 오랑캐 나라였는데 이민족 나라였는데 근데 요거를 주나라가 병합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앞에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해본다 그러면은 아주 비루하고 이제 천박한 사람들이라도 군자가 이제 말로써 교화시켜서 하나로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유세편하고 유세에 관한 이야기하고 조금 이어지기도 하고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세라는 건 보통 왕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뒤에 맥락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달라요. 근데 만약에 앞의 내용을 유세가 아니라 좀 넓게 봐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뒤에 이제 요 내용 그 노젓는 내용 있잖아, 그지? 겸술 내용하고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요 뒤에도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유세는 아니고 담설입니다. 담설, 토론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유세가 아니라 토론이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순자도 유세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자. 논지에는 논지, 그러니까 토론하고자 하는 바에는 긍장하게 접근해야 하고, 긍장한다는 것은 조심하고 엄숙하게 접근해야 하고, 자세는 단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는 견고하고 강하게 반박해야 하고, 비유하여 뜻을 드러낼 때는 비유에서 뜻을 드러내 상대를 깨우쳐야 하고, 화제를 나누고 구별해 도래를 밝혀야 한다. 자, 상대방이 기쁘고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해야 하니 상대방이 내 말을 보배로 여기고 귀하고 신의하도록 여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설득되지 않더라도 나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여기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무릇 이러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원문이 이렇습니다. 원문은 부, 무릇, 시지, 위 이것을 일러 위능, 귀기, 소귀라고 했습니다. 위능, 귀기, 소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귀중하게 여는 것을 남한테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오직 군자만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세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유세에 관한 얘기가 왜 나왔을까 싶다 그러면 이게 원래 유학자들은 유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세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는 했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관직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세가들하고는 좀 달라요. 종행가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10가 중에 종횡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진이나 장의, 소대 이런 사람들은 관직을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혓바닥을 굴렸어요. 그래서 이제 6나라의 외교전들을 막 자기가 풀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유학자들은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유세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게 만약에 순자가 직접 적은 거고 만약에 이제 외부 후대에 이제 위작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전국시대 말기에는 아마도 뭐라 그럴까 유학자든 뭐든지 간에 각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유세라는 걸로 고착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자기 뜻을 펴려 그러면 유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순자가 이렇게 유세라는 걸 적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자한테서 배운 한비자 이쪽이죠. 한비자의 편들 중에는 보면 세난편이라 그래가지고 유세하는 게 왜 어려운지
대해서 적혀 있는 편이 있어요. 아마 그것도 한비자하고 뭐 일종의 이제 그 순자하고의 이제 일종의 이제 일체성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순자라고 그리고 유세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뒤에 보면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아직 순자의 본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세가 있는 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군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엔 아까 나왔던 유세 이전에 나왔던 말이 쪽이죠. 그 말에 대한 겁니다. 자, 군자는 반드시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없으나 군자는 그 정도가 심하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죠. 자, 이 때문에 소인이 하는 말을 보면 사람들에게 간악한 것을 퍼뜨리고 있으며, 군자가 하는 말을 보면 사람들에게 어진 것을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가 어질지 않다면 그 말을 하는 것은 닥치고 있는 것만 못하고, 어질지 않은 말을 잘한다 한들 말을 더듬는 것보다는 못하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어질다면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윗사람이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랫사람일 것이다. 군자 소인이란 말이죠. 자, 이처럼 말이 어진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 어진 말은 왕에서 나와 백성들을 이끌어주니 바로 정령이 이런 것이다. 정치적인 명령이 쪽이죠. 자, 또한 어진 말은 백성들에게서 나와 왕에게 충정을 다하게 하니 간구가 바로 이런 것이다. 간구라는 거는요, 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얘기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걸 보고 간구라 그래요. 따라서 군자는 어질갱동함에 실증낼 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뜻으로서 인을 좋아하고 그 행동으로서 인을 즐기며 즐겁게 인을 이야기한다. 이에 군자는 반드시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 아까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자, 요 뒤에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연장선입니다. 자, 소변, 요거는 작은 논변은 견단만 못하고, 견단은 단서를 드러내는 걸요, 견단이라 그래요. 자, 견단은 본분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소변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고민해 볼 수 있고, 단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는, 견단으로서는 도리의 단서를 밝힐 수 있으며, 본분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이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이로써 성인과 사군자의 직분이 각기 갖춰지는 것이다. 사군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매난국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자, 그냥 군자입니다. 군자. 선비사자에다가 군자거든요. 그냥 군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소인의 변설이 있고 사군자의 변설이 있으며 성인의 변설이 있다. 자, 이야기하기 앞서 미리 생각해 두지 않고 계획을 일찍 꾸며두지 않는다. 일단 말이 나오면 도리에 마땅하고 화려하면서도 원래 논지와 잘 맞는다. 논지가 이리저리 옮겨 다녀도 논지의 변화에 응하는 것이 무공하다. 이것이 바로 성인의 변설이다. 자, 이야기에게 앞서 미리 생각해두고 일찍 계획을 세워둔다. 잠깐 하는 말도 들어줄만 하고 그 말은 화려하면서도 논쟁의 본질에 이르러 있다. 아는 것이 많으니 그 말은 마땅하고 바르다. 이것이 바로 사군자의 변설이다. 자, 그 말을 들어보매 말은 잘하지만 도리에 통하는 바가 없고 이 사람을 써보매 속이는 것만 많을 뿐 공적은 없으며 위로는 왕을 따르거나 깨우치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백성들과 어울리거나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기에 모자라다. 그러면서도 말은 그럴듯하니 긴 말이든 짧은 말이든 법도에는 들어맞는다. 이렇게 자기를 과장하고 교만하게 구는 놈들이 있다. 이거 그 페이스북 그 병신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자, 무릇 이런 놈들을 보고 간인지웅이라고 한다. 간인지웅은 간악한 놈들의 우두머리,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놈들은 성황이 일어나 정체에 임하면 제일 먼저 잡아 죽일 놈들이다. 성황은 그런 놈들을 잡아 죽인 다음에야 도적들을 두 번째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도적들보다도 더 시급한 놈들이라는 거죠.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볼 때 짓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거든. 자, 도적들은 바꿀 수 있지만 교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놈들은 바꿀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비상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비상편은 크게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상을 비판하는 원래 비상이고요. 두 번째는 군자의 말입니다. 군자의 말, 변설, 말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게 후왕론, 그러니까 이제 선왕 후왕론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다만 이제 내용이 두 개로 분할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읽으려고 그러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겁니다. 그 유세에 대한 부분이죠. 유세가 왜 하필이면 여기 들어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이제 전국시대 말기쯤 되면 유세가 등용의 보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유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뭐 유세에 대한 얘기는 말에 대해 둘 다 이제 말이니까 군자의 말, 후왕론에 대한 이제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이 잘 맞지가 않아요. 소재는 다 말이긴 한데요. 내용이 잘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도 비상편은 내용이 3개다.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비상 뭐 그 자체도 되게 깔끔하고요. 관상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되게 깔끔합니다. 근데 비상 그 자체 말고도 유세는 좀 그렇고요. 유세 말고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이 있죠. 후왕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불구편에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뜻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었어요. 불구편에 나온 게. 근데 비상편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제 후왕론이라는 게 원래 어느 편에 있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글들이 분할돼가지고 다른 편들에 섞여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론인데, 그죠? 앞에 선대 유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인데 왜 이렇게 갈갈이 찢어졌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순자의 비상편입니다. 비상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 보지 말라는 거지만은 다른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아유, 씨발 한 주마다 이렇게 번역하고 하는 거 힘들다요. 번역한 데는 이틀에서 나흘쯤 걸리는데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죠. 철학산책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고요. 이따가 낮에 방송을 좀 더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바로바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만요. 내가 이제 한 주마다 번역을 해요. 블로그에다 올려요. 지금 요걸 보면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책을 봤었었는데 다른 책들이 너무 이제 오역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철학산책은 매주 일요일날 돌아옵니다. 삼국사기 방송은 매주 토요일날 돌아옵니다. 오늘 방송이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이제 주석 달아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해설해 놓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철학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더 좋을 방송 보는 것보다 더 좋으실 겁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